저번 강의에는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즈 시스템 폴더에 있는 이 메모장 노트패드를 이용해 가지고 인라인 코드 패치를 했는데요. 인라인 코드 패치 후 한번 실행해 보면은 64비트 DLP 패치라는 이 메시지 박스를 출력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getModel handle이라는 이런 함수를 볼 수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getModel handle W라는 함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마지막 끝부분에 W라는 문자를 볼 수 있는데요. W와 여기 보시면 로드 라이벌 A라는 이 A라는 이 차이점이 무엇이 다른가 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바탕화면에 복사해 놓은 메모장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CFF 익스플로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섹션 헤더를 선택 후 여기 많은 헤더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강의 시간까지는 .r 데이터라는 이 읽기 전용 섹션 구간을 이용해 데이터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문자나 뭐 경로 이런 걸 이제 입력을 했는데, 오늘은 이 구간을 사용하지 않고 이 섹션이라는 구간을 하나 생성 후 파일의 데이터 구간을 확보 후 한번 새로운 섹션 구간을 이용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해석 구간에 이 빈 공간에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Edit Section Empty Space라는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새로 생성할 파일의 사이즈를 결정지어라, 입력해라,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섹션 구간에 크기를 입력하라는 거죠. 저는 30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 30이라는 거는 10진 값이 아니고 16진 값입니다. 그리고 OK를 누르고, OK를 누르면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새로운 구간이 하나 생성이 됐는데요. 여기 빈 공간에 보시면 이 부분 더블 클릭 후 .patch 패치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패치라는 섹션 구간이 하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버추얼 사이즈를 보시면 사이즈의 크기가 30이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패치라는 이 구간을 이용해 문자나 그에 필요한 데이터 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Save As 선택 후 노트패드 패치라고 한글로 저장하겠습니다. 원본에 바로 저장을 하면 원본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사본을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이용해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 생성한 이 파일을 헥스 에디터로 불러드립니다. 헥스 에디터에 보시면은 이 하단에 보시면 패치 섹션 구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상단에 보시면 지금 바로 앞전에 생성한 그 부분의 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용 후 데이터 값을 입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새로 만든 패치라는 섹션 구간이 사용하지 않았으며, 여기 보시는 것처럼 .r 데이터라는 읽기 전용, 그러니까 메모장이 갖고 있는 전용 섹션 구간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패치라는 새로운 구간을 만들어 이 부분을 이용해 여기에 문자나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메모장을 하나 실행 후 제 유튜브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박수, 이 두 개의 문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너와 단둘이서라는 이 부분을 선택 후 복사합니다. 그리고 심리전 에디터에 이 부분 선택 후 붙여넣기 합니다.
문자와 문자의 구분을 위해서 뭐 한 칸이나 두 칸, 세 칸 정도 공백을 줍니다. 저는 두 칸을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다음 메시지 박스라는 문자를 붙여넣기 해 보겠습니다. 메시지 박스를 복사 후 이 부분에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서 디스크를 선택 후 저장을 누릅니다. 이 부분에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 메모장이라는 패치 프로그램이 헤더 정보를 현재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현재 별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메모장 프로그램은 바탕화면에서 실행할 수 없고 윈도우즈 시스템 32 폴더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현재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확인합니다. 만약에 이 정보를 입력 후 이 프로그램 오류가 있을 경우는 이 바탕화면에 메시지 창 같은 게 뜨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는 메시지 창이 뜨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디버그를 불러드리면 이상이 있으면 디버그 자체에서도 이 파일을 불러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현재 작업을 하기 위한 간단한 준비 상태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노트패드 이 패치 프로그램을 디버그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 엔트리 포인트 진입점에 도달했는데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인라인 코드 패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의 영상에서는 코드 패치를 할 때 이 프로그램의 하단을 이렇게 가시면은 많은 이렇게 비어있는 주소 공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사용해서나 현재에는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이 비어있는 이 부분을 사용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 박스 W라고 적혀있는 이 함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시지 박스 W라는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가 잠시 알아보도록 하지요. 여기 보시면 메시지 박스 W라는 함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을 해보면 시스템 아이콘 단추, 지판 및 상태 또는 오류 정보와 같은 간단한 음성 프로그램이 별 메시지가 포함돼 모달 대화 상자를 표시한다. 메시지 상자는 사용자가 클릭한 단추를 나타내는 정수값을 반환한다. 여기 보시면 메시지 박스 W라는 함수명을 볼 수가 있는데 4개의 인자가 있으며 아래쪽은 타입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쪽은 LP 캡션이라고 되어 있고 이는 LP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핸들 값도 돌려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계속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여기 보면 유행에 보시면은 MB OK 캔슬이라는 이 플러그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은 심시점 값으로 1을 의미하며 확인 및 취소 버튼이 있는 것을 생성을 할 수가 있다네요. 이 플러그인은 조합이 가능한데요. 앞쪽에 이렇게 또 보시면은 MB 아이콘 워닝이라고 플러그인 값을 볼 수 있으며 느낌표 아이콘이 메시지 상자에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아이콘이 느낌표 모양이 생성이 된다네요. 그 값은 30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에 있는 이 디버그에 인라인 코드 패치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선 코드를 변경하기 전 이 변경할 이 부분을 값을 복사를 해 놔야 되는데요. 지금 보관한다는 의미죠.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를 선택 후 디스어셈블리를 선택합니다. 메모장에 이 값을 백업해 놓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첫째와 둘째 줄, 이 부분은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자, 이 셋째 부분에서 넷째 부분, 이 두 곳의 코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코드 부분을 선택 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아이러니, 롭으로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90이라는 빨간 숫자로 코드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어 보시면 롭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 시작점을 해가 코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이어 보시면은, 코드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메시지 박스 W를 입력을 한다고 했는데요. 자, 인자 값으로 4개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네, 그리고 이 네 번째 인자에 보시면은, MB OK 캔슬이나 MB 아이콘 워닝 이 부분은 조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플러스 기호로 이 부분을 합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값이 조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지요. MOV R9에 1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입력을 했냐면요.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자, MB OK 캔슬이라고 이 값이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을 입력을 했습니다. 한 번에 1이나 하단에 보시면은 이 30을 더해가지고 입력을 할 수 있으나 그래 코드를 입력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 1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버거 보시면 MOV R91이라고 입력했는데요. 자, 이 설명은 MOV R9 레지스터에 1을 입력한다. 자,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R9 레지스터가 보이시죠? 자, 이 레지스터에 이제 이 명령을 실행함으로써 이 안에 1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R9 레지스터를 사용했는데요. 자, 이거는 X64 호출 규약에 의해 가지고 자, 인수 전달 규약에 의해서 첫 번째 인수는 RJX 레지스터 이용하게 되고 두 번째 인자는 RDX, 세 번째 인자는 R8 레지스터, 네 번째 인자는 R9 레지스터, 다섯 번째 인자는 여기 보시면 push ed라는 명령에 의해서 스택에 보관한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인자부터 이 드러는 스택으로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레지스터 호출 규약에 의해서 현재 입력하고 있는 구간이 네 번째 구간이기 때문에 이 D 구간, 그러니까 ABCD니까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R9 레지스터를 이용한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9 레지스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디버그에서 R9라고 입력을 한 것입니다. 메시지 박스 플러그인이 조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OR 명령을 입력합니다. 자, OR R9에 3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입력하면은, OR 연산자에 의해가 R9 1의 값이 들어가 있는 이 지점에 30을 더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코드를 실행하면 31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자를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자가 뭐죠? 자, 코드를 확인해 보면, 자, 두 번째 인자는, 자, 메시지 박스 이 타이틀 부분에 이제 이름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전에 우리 협력진 코드 획사 에디터로, 자, 여기 문자를 입력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메시지 박스라고 여기 보이시죠? 자, 이 부분에 이제 주소를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와 문제 사이에 구별을 위해서 이 공백을 뒀죠. 공백을 뒀기 때문에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이 메시지 박스라는 자, 이 부분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부분 B8이라는 첫 번째 이 부분에 주소를 구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주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 어셈블 창은 닫아 놓으시고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다음을 찾기 선택 후 현재 모드에서 패턴을 선택합니다. 자, 패턴을 선택 후 자, 이 부분에다가 똑같이 메시지 박스라고 입력합니다. 부분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찾아 나온 문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선택 후 더블 클릭 진입하시면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의 값은 16전 헥스 에디터로 보면 바로 이 부분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자, 이 부분이 메시지 박스 입력한 문자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자, 디버그를 보시면 자,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번지를 복사해가 입력해 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우스 우측키를 넣고 복사해서 주소를 입력합니다.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선택 후 어셈블을 선택합니다. LE에 입력 후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니까 예를 R8 레지스터를 사용한다고 했죠. 116, 14 레지스터 규약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64비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Q 워드, W, Q 워드를 입력하고 PTR 본질을 입력 후 그 다음에 데이터 세그먼트 복사한 값을 붙여놓고 이렇게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은 자, 명령어가 성공적으로 인코딩 되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거 잠시 복사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LEA, R의 8레지스터, 뭐 QWORD, PTR, 뭐 데이터 세그먼트, 뭐 갈로해고 주소 붙여놓고 제가 이렇게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 일단 이렇게 닫아놓고 보시면은 다음 찾기에서 현재 모듈 모듈 간 호출 이 부분을 선택 후 자, 메시지 박스 입력해 보겠습니다. MESSAGBOX 자, 메시지 박스 입력을 하면 여기다 보면은 이제 끝쪽에 보면 W자가 보이는데요. 3조 이렇게 들어가가 이 부분 앞쪽으로 들어가시면은 MOV R8 키워드형으로 PTR 이런 식으로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여기 부분이 오류가 생긴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을 지금 이제 그렇게 입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야 이제 이 프로그램에 오류가 이제 안 생긴다는 건데요. 제가 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 MOV라고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MOV 뭐 R8에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복사합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명령어니까 지우고. 자, 이렇게 주소만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여기도 명령어가 성공적으로 인코딩 된다고 확인하셨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누르니까 이게 주소가 이게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많이 이상하게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입력을 하지 않은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여기 있는 하단에 보시면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 주소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점프해서 따라가기 상수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정상적으로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령어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이 코드를 보시면은, 자, 현재 이 부분까지 입력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에서 네 번째 인자, 세 번째 인자까지 입력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인자 값 이것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자, 여기 메모리 번째를 보시면은, 자, 우리가 처음에 입력했던,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너와 단둘이서라는 이 문자를 16진 에디터에 이 첫 부분에 입력했는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디버거에서 이 부분이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주소를 복사합니다.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복사해서 주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바를 선택 후 어셈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LEA 현재는 이 두 번째 이 부분의 인자를 입력하기 때문에 X64 레지스터 호출 규약에 의해서 RDX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QWORD 이 프로그램은 64비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QWORD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PTR 번지를 사용하겠다. DS 대괄호 열고 현재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 후 대괄호를 닫아줍니다. 명령어가 하나 빠졌네요. S라고 입력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세그멘트 주소를 사용한다.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명령어가 성공적으로 인코딩 되었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 밑쪽에 보시면은 뭐 값이 또 이상하게 변경이 됐는데요. 자, 이 부분을 선택 후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파일 언이 선택 후 노브로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자, 이런 지저분한 문자가 있으면은 이제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가 다 코드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면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겠지요. 자, 현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 자,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네 번째 입력해서 세 번째, 두 번째까지 입력했다는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을 입력할 차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셈블 선택 후 MOV 24비트 레이더 호출 구역에 의해서 이 부분은 첫 번째 인장이기 때문에 RCX 레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0을 입력합니다. 자, 이 0이라는 게 바로 널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에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은 널 핸들 값인데 이 핸들을 사용하지 않겠다. 나와 연결된 주 이제 함수는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 부분을 0을 적어주지 않으면 이것도 프로그램이 오작동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테스트 후 이제 0으로 이제 적어두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메시지 박스 W라는 이 함수를 호출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디버거잉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다음 찾기를 선택 후 현재 모듈 간 호출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MESSAGBOX 메시지 박스를 이렇게 선택하면 여러 주소에 메시지 박스 함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끝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W라는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W.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아무 부분을 선택 후 더블 클릭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은 메시지 박스 이런 문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셈블리 선택 후 이 부분의 값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이동, 이전을 선택합니다. 어셈블 선택 후 이 부분을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진입 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 박스 W가 있는 유저 32DLL 파일에 지금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 가지고 코드를 계속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메시지 박스 출력 함수가 모두 입력이 끝이 났는데요. 이제 원래 있던 코드 값으로 이제 복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메모장에 이 보시면은 이 코드에 복사본을 백업해 놓았는데요. 자, 이 부분에 현재 이 부분 add rsp28 이 부분을 복사합니다.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sub rsp28이라는 값은 여기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코드 값도 여기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아래서부터 코드 값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부터 이제 복사 후 붙여넣기를 합니다. 복사 후 어셈블 선택 후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 또 부분, 자, 이 부분을 또 복사 후 붙여넣습니다. 자, 원래 코드 값으로 이제 복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시행 안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명령어 인코딩 오류라고 발생해 있는데요. 어셈블로 이렇게 복사했을 경우는 이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의 코드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노트패드.패치 이 부분은 그냥 프로그램 이름명이지 이 부분은 코드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거 제거해 주시면 점프 명령어 다음에 메모리 주소가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명령어가 성공적으로 인코딩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코드 변경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 코드가 정상적으로 부분 메모리 번지에 정상적으로 변경이 가능했는데요. 가끔 코드 변경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 배치파를 저장 후 이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면은 그 부분의 코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디버그를 종료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단지론을 이용해 가지고 노트패드라는 프로그램만 종료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디버그 종료하시면 안 됩니다. 디버그 종료하면 다시 재시작하면 또 메모리 주소하고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코드 패치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코드 패치 작업한 부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저장해 놓습니다.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패치를 선택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내보내기 선택 후 바탕화면에 노트 패치 2라고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현재 이 패치 윈도우 창은 현재 필요 없기 때문에 닫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치된 부분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 진행하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시지 박스가 정상적으로 호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전에 노트패드에 보면은 자, 이렇게 너와 단둘이서 하고 메시지 박스 이렇게 한글로 입력을 했는데요. 자, 현재 이 부분에 보시면 문자가 깨져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개모듈 핸들 W라는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W라는 이 영문 표기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으며, 자, 여기도 보시면 개모듈 핸들이라는 A 함수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A하고 W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함수인데도 이렇게 앞쪽에 보는 것 같이 이렇게 W가 붙은 게 있고 A가 붙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로드 라이브러리 A라는 함수를 볼 수가 있죠. 여기다 보면 A가 붙어있죠. get process address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시지 함수를 보시면 메시지 박스도 보면 여기 보시면 W라는 것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메시지 박스 A인데 여기 A자가 붙어 있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차이점이 있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 유니코드 그러니까 W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그건 유니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니코드는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컴퓨터에 일관되게 표현하고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된 산업 표준이며 유니코드 협회가 제정한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유니코드 목적은 현존하는 문자 인코딩 방법들을 모두 유니코드로 교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W라고 붙어있는 이 함수는 유니코드를 표현하기 위한 확장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자는 ASCII라는 이 문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 A 보시죠. 요 A가 아까 함수의 A자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ASCII라는 거는 미국 정보 교환 표준부호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는 줄여서 ASCII라고도 하며 명문 알파벳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문자 인코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ASCII는 컴퓨터와 통신 장비를 비롯한 문자를 사용하는 많은 장치에 사용되며 대부분 문자 인코딩이 ASCII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바시 보시면 이 W는 유니코드 지원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A자라고 표현하는 거는 ASCII 함수 지원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니코드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옛날에 이 코드 변경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유니코드 문자는 영문만 변경이 가능하고 한글이나 다른 나라 언어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니코드는 프로그램 개발할 때 처음에 유니코드 환경에서 문자를 출력을 해야 되지 이 어셈블리 인라인 코드 패치에서는 유니코드 문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는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한글이나 다른 언어는 이제 표시가 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작업을 했는 이 인라인 코드 패치를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은 그 ASCII와 유니코드 지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코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선택 후 바이너리에서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헥서 에디터 실행 후 찾기에서 파인드 선택 후 붙여놓고 찾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코드가 일치되는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끝부분이 보이시죠? 자, 여기 코드 보면은, 자, 이 끝부분이 여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부터 코드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모든 것을 다 복사를 합니다. 마우스 우측키 누르고 바이너리에서 복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헥서 에디터에서 이 부분의 끝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고 16중 헥스 값으로 텍스트를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로 선택 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현재 노트패드 3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탕화면에 새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성을 하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유니코드 변경, 유니코드 지원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현재 이 작업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패치 작업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메시지 박스가 정상적으로 출력은 되나 자, 문제가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자, 현재 메모장이 실행되고 있지 않는데요. 이 메모장은 바탕화면에서는 실행할 수 없고 윈도우즈 G32 폴더에서만 작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앞전에 유니코드 지원 부분을 확인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문자를 입력한 부분이
패치점 이 섹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 입력한 문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부분은 보시면 한글을 확인할 수 없으나 현재 한글이 입력된 상태입니다. 자, 유니코드 부분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한글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바꿔 보도록 하죠. 자, 혹시 영문이 지원이 되는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A, B, C, D, E, F, G, H, I, J, K.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박스에도 M, E, S, S, A, G, E, B, O, X. 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문자를 너무 크게 바꾸면 이 길이보다 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줄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을 복사 후 위에다 붙여놨습니다. 자, 지금 붙여놓고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라고 이제 입력한 이 부분도 현재 여자 문자와 문자 사이에 그 영어로 공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메모장 페이지 3에 이제 이 프로그램에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현재 이렇게 해도 문자가 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지 박스라는 이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메시지 박스라고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노가다 안내서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떠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메시지 박스 이렇게 하면서. 근데 현재는 문자가 깨지는 바람에 이렇게 뜨지를 않고 있다는데,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메시지 박스 W, 이 W라는 유니코드 이 함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가 여기에 보시면 A, B, C, D, E, F, G라고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에 중간에 문자와 문자의 사이에 간격을 하나씩 이렇게 두고 다시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복사 후, 자, 이 부분에 여기 붙여놨습니다. 자, 간격이 벌어졌는데, 넘어가 버리네요. 자, 여기 공백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이 A, B, C, D까지만, E까지만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여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A, B, C, D, E라고 보이시죠? 지금 입력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거 저장을 합니다. 자, 테스트 해보면, 얘도 확인이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해도 지금 A, B, C, D라는 문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또 왜 발생하냐면, 자, 문자는 여기 보시면 A, B, C, D라고 보이는데요. 이 중간에 보시면 20이라는 이 문자가 보이시죠? 20. 자, 이게 20이라는 게 우리가 메모장에 입력했을 때 이 공백을 이제 문자 코드로 이제 계산하면 20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이라는 숫자가 이제 0으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0은 아무것도 없다가 되는 거고, 20이라는 이 숫자는 그냥 공백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백 문자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0으로 완전히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입력을 했는데 요 사이사이를 다 0으로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A, B, C, D라는 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메시지 박스라는 이 함수는, 자, 여기 보시면 메시지 박스라는 이 W 함수는 이게 유니코드 지원하는 문자이기 때문에, 자, 방금 전에 헥스 에디터에서 입력한 것처럼, 자, 이렇게 문자와 문자 사이에 0으로 이렇게 공백을 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A와 B 사이를 한 칸 띄우고 이 중간에 공백을 줘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이 성공을 했다면은 그럼 한글도 맨 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하면 혹시 한글이 출력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도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한글도 똑같이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한글도 중간에 공백을 하나씩 주고, 자, 길이가 너무 길면은 안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붙여넣기 합니다. 자, 붙여넣기 하면은, 여기다 보시면은, 자, 문자와 문자 사이에 20이라는, 공백 문자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값을, 자, 완전히 0으로 초기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장해 줍니다. 저장 후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장하고 이렇게 변경을 해도 지금 한글에 출력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데버거를 이용해 이렇게 인라인 코드를 배치할 경우, 다른 나라 언어인 한글이나 다른 나라 언어는 유니코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고요. 오로지 영어로 입력했을 경우에만 유니코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사이에 간격을 주고, 중간중간 사이에 이 문자에 간격을 주고, 이 간격 준 부분을 0으로 채워져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박스, 자, 이 부분을 다 이제 복사해가 한번 붙여넣기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0을 채워줍니다. 자, 20이라는 이 숫자는 공백 문자이며 이 부분을 0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해주고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A, B, C, D, E, F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여기 보시는 이 메시지 박스 끝에 W라고 붙은 이 합성어 함수는 유니코드 지원 방식의 메시지 박스이며, 디버그로 인라인 코드 배치할 경우는 한글이나 다른 문자들은 지원해 주지 않으며 오로지 영문만이 유니코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버그로 인라인 코드 배치할 경우는, 자, 위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get 모듈 핸데 함수를 호출 후 kernel 32.dll의 주소를 구해와 get pro address 함수를 호출 후 이 kernel dll 이 핸들 값에서 이 파일 안에서 load library a라는 이 함수를 호출 후, 그리고 test.dll이라는 이 dll 파일을 불러들인다.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load library a라는 끝에 a라는 이 영문자가 붙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 A가 있거나 A가 없는 함수를 불러드려야 되며, 이렇게 W라고 이렇게 찍힌 이 함수는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있을 때 컴파일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메시지 박스를 출력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코드 패치는 이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노트패드라는 이 부분에 이제 섹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섹션에 새로운 패치라는 섹션 헤더를 하나 생성을 후, 이제 여기에 데이터를 쓰고 이렇게 코드 패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니코드 함수는 영문만 유니코드 지원이 되고, 그 유니코드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문자와 문자 사이에 0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는 게 현재의 테스트된 결과라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